내일은 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배터리 논란, 아이폰 15 원가 낮추려 중저가 배터리 탑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이폰 15에 대해서 계속적인 악재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열, 티타늄 외장재, 티타늄 외장재 때문에 이 단단하지 못하다, 외장이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논란, 그리고 이번에는 배터리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애플이 제조 원가의 절감을 목적으로 신형 아이폰 15에 중저가 배터리의 탑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가지 AP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생각보다 지금 AP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인상시키지 않는 것을 다시 이 배터리가 저품질 배터리로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발열에 대해서는 소프트 문제로 제한을 했고 아직까지 특별한 다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17 Pro 티타늄 외장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OS 17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인 iTunes 17.03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플 배터리 논란, 아이폰 15 원가 낮추려 중저가 배터리 탑재입니다. 지금 아이폰 15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터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WCCF 테크는 IT 전문 매체인데 지난 3일 팁스터인 RG 클라우드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폰의 최신 모델의 일반형, 그래서 아이폰 15 일반형에는 일반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과 플러스 모델에는 충전 사이클이 600여 회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배터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폰 고급 라인업, 다시 말하면 프로 맥스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탑재된 배터리가 최대 충전 횟수가 800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충전 횟수를 해야 되는데 더 저가형 모델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같은 미리암페어 아워가 들어가도 이게 고급형이 있고 저급형이 있고 어느 회사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데 이 저급형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아이폰 가격과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보다 100달러씩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작과 출고가를 동일하게 책정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300달러, 지금 300달러 이상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국 동일한 가격 수준으로 마쳤습니다. AP도 변경을 했죠. 일반형과 플러스형과 같은 경우는 A15 바이오닉에서 A16 바이오닉으로, 그리고 프로와 프로 맥스와 같은 경우는 A16 바이오닉에서 A17 프로로 바꿨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도 변경이 됐는데요.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펀치홀을 써야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변경 때문에 BOE가 빗셈 현상으로 공급업체에서 탈락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가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가격으로 했을까? 그런데 이 의심이 이제 배터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상 이후에 저렴한 인상 이유가 있었는데 이 이슈를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렴한 배터리로 돌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RG 클라우드는 가격 인상이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저가형 배터리 탑재로 생산 원가를 낮춰서 이전 제품과 가격이 동일하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WCCF 테크는 팁스터 RG 클라우드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애플이 아이폰 15의 가격을 전작과 바꾸지 않기 위해서 600번 정도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썼을 것.
600번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썼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배터리 성능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지금 배터리가 런아웃 당하는, 다이가 당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애플과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이폰 15이 2022년 9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 후 몇 달 후에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배터리 용량이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항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번 배터리도 빠르게 닳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RG 클라우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 배터리뿐만 아니라 작년에 들어갔던 배터리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RG 클라우스의 추정과 같이 아이폰 15의 최대 충전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1년 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WCCF테크는 디스플레이 및 프로세스 등 아이폰 15의 다른 부품들은 아이폰 14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폰 14보다 성능이 향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한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면에서 배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A17 프로의 경우 성능이 향상된 것과 맞지만 3나노로 만들어진 것 치고는 그리 큰 향상이 없었던 것,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많은 불안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발열 문제 때문에 이 수명이 더 줄어드는데, 이 발열 문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거죠. 애플과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발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지난달 30일 날 이 발열 문제를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도 티타늄 소재에 따른 발열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A17 프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P 제조 결함에 따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죠. 단지 버그 발생과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 이것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iOS 17 업그레이드 패치인 iOS 17.03가 발표가 됐는데, 이 발열이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상황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실 거라면, 아이폰 15을 사실 거라면, 특히 프로와 프로맥스 그리고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 다 합쳐서 사실 거라면 이러한 논란이 다 종지부를 찍은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지금 애플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완전 출시, 지금 한국에서도 7일날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출시 이전에 이 이슈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한 것인데 다시 한번 배터리 문제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럽니다. 이번 아이폰 15이 좋은 모델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 개인적이라면 아이폰 15는 안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말대로 아이폰 15에 대해서 구매를 하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조금 사는 것을 좀 늦춰보든지, 아니면 전작인 아이폰 14, 아이폰 14도 지금 배터리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삼성전자의 것으로 바꾸든지 이러한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전 추천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